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가장 이제 궁금했던 거 2조를 벌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네네. 2조를 벌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형님도 2조시잖아요. 나는 뻥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B2B에서 매출이 막 90%씩 나서 1,500억, 2,000억 막 이렇게 매출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막 45%, 50%막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이제 이 VC, P들 사이에서 영업이익의 퍼로 인수 제한이 왔었죠. 근데 그 금액이 이제 뭐 1조 5천억, 2억, 2조 막 이랬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겁도 나고 잘 몰라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사가 많이 났어요. 이사가. 네, 그래서 기사 때문에 이제 2조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게 많고요. 안 믿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저희가 오늘 이 백지 수표를 먼저 좀 드렸는데 아, 네. 2만 80원을 적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집안 형편도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빨리 시작했는데 거의 수능 보기 직전에 처음으로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뭐 2,150원 이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받았던 2만 80원. 하루 일당. 부자가 될 거야라고 결심을 해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뭐 제가 시급 2,1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거보단 더 많이 벌 거고 어제보단 오늘 더 많이 벌 거고 이런 생각들은 늘 해왔기 때문에 그 돈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준비를 했던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남학생이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하는 게 가능했나요? 그때는 이제 매장에다가 다 이력서 내고 저 일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남자라고 거절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네, 거절을 많이 당했는데 그 매장에서만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에드. 예, 잠자는 시간 3, 4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눈 뜨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면 다 화장품을.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에 푹 빠져가지고 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조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화장품을 얼마나 샀어요? 뭐 많이 살 때는 한 달에 제가 뭐 한 1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어치 다 산 적도 있고요. 뭐 신제품이 나오면은 신제품 다 사서 막 써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에드가 김 대표님의 인생에 네, 정말 엄청난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일할 때 약간 매뉴얼 같은 것도 지금도 외워요? 외우죠, 외우죠. 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왕자님 뵙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어떤 게 고민이세요? 기초가 없어요. 피부 타입이 좀 어떻게 되세요? 블랙 쪽에 속하는데. 블랙 쪽에 속하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손님이긴 한데 근데 대표님께서 남성 최초 화장품 파워 블로거셨다. 네네, 블로그에다가 제품들 리뷰 같은 거를 계속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뷰티 쪽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남자 블로거로 활동하게 됐죠. 10만 명이 방문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죠? 한 20년 그쵸, 전이겠네요. 20년 됐죠. 요즘은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굉장히 가꾸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맞습니다.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간 거죠. 혼자만 간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웬만한 외국 브랜드 화장품 회사 창업자들을 거의 다 만났어요. 뭐 바비 브라운, 폴라트, 데니 센즈라는 해외 아티스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이돌 콘서트 가듯이 정말 그런 창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 화장품과 관련된 열정들, 에너지들을 받는 게 너무 좋아요. 첫 창업은 언제 하셨나요? 28살에 이제 화장품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정말 댓글이 막 몇백 개씩 달리니까
나는 블로그가 있고 난 알릴 수 있으니 나는 내 아이템을 이제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게 됐죠. 한 달에 서울에 반, 제주도에 반 있다 보니까 서울과 제주에 있을 때 조금 다른데요. 이동 시간이 한 3분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헹구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2, 3분을 활용하시는군요. 뭐 가만히 있으면 뭐해? 저게 이번에 나온 신제품 이제 새로 리스팅하는 거죠? 이게 신제품이야. 헤드가 어떻고 집게도 어떻고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게 구매로 연결이 안 되니까 진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는 제품이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잘 팔아야지 이제. 이거는 탄력이 좀 없네. 사용할 수 있는 원단이 제한적이고 제가 적었을 때 AI를 약간 잘 배우면서 배운 거 실습하고. 점심 드실 시간조차 없으신 거예요? 뭐 앉아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이러는 시간은 거의 없죠. 하루 중에 더 바빴을 때는 차에서 잠을 잤어요. 잠잘 시간도 진짜 부족했어요. 거의 하루에 3, 4시간씩 자는 걸 생활한 게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잠을 잤어요 그냥. 저의 하루에서 시간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 시간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잘 써서 더 많이 생산적으로 쓰느냐,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시간을 만약에 제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성수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제품이랑 경쟁하는 브랜드 제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는 편이고 일적인 자극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눈 떠서 다시 잠자기까지 16시간이 걸렸네요. 서울에 있을 때는 보통 3, 4시간 못 자는 것 같아요. 한 달에 3주는 해외에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 셋째 출산할 때는 제가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이랑 보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은 돈 주고 못 사는 시간 중에 하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제주도에 왔습니다. 아이들이랑 놀 생각에 마음이 좀 편하고. 아빠 얼굴 좀 보자. 어디 감기 다 났어? 해봐. 처음 만든 화장품은 어떻게 잘 팔렸나요? 처음 만든 화장품이 컨실러였어요. 남자 컨실러. 컨실러가 이렇게 얼굴에 전체에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 잡티에만 이렇게 바르는 것들. 가리는 거. 예, 가리는 거. 남자들도 이제는 나처럼 다 화장을 할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잘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망했냐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한 3,000개 정도 이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다 쓴 것 같아요. 거의 못 팔았어요. 그때 엄청 많이 뼈저리게 배웠죠.
다시는 똑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 잘 안 되고 나서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새벽에는 숯불 붙이는 아르바이트 하루에 3-4개씩 하고 거의 대부분 끼니를 제때 챙겨 먹기는 어려웠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삼각김밥. 밥을 먹는 게 우선순위에도 없었고 그냥 하루 살기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막상 망했는데 네. 어떻게 다시 일어났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 이제 첫째가 태어나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시중에 있는 화장품보다 더 좋은 아기 화장품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아기 이제 보습제 오일을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조리원 때부터도 뭐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아토피처럼 막 그런 건조한 증상들도 군데군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잘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컸었죠. 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고객들이랑 소통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 저희 본 제품을 만들게 됐죠. 브랜드가 중국까지 진출했다고. 3-4년 차쯤에 중국 시장에 눈을 좀 뜨게 되면서 중국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스크팩이었는데 그게 정말 대박이 좀 났죠. 1억 장 넘게 팔렸다고. 50억이었던 매출이 100억, 500억, 1,500억, 2,000억 막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는데 겁이 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서 정말 가장 많이 팔린 마스크팩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정말 생소한 저가 브랜드로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래서 이게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허가 사항이 어쨌든 간에 필수 사항인데 제가 허가를 좀 미리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2016년, 17년도에 사드라는 게 좀 터졌고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막 수출을 할 때 허가받지 않았던 제품들은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를 제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허가가 나와 있다 보니까. 준비된 자. 예. 중국 정부가 이 한국 화장품 수입을 무더기로 불허한 건데요. 서류 미비와 성분 함량 초과 등 이유도 제각각인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화장품 산업으로까지 번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수출할 때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 회사 제품이 허가가 마침 맡아져 있어서 그 빈자리를 저희가 채우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제품력에 대해서도 좋다고 얘기해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좀 됐구나. 회사를 일궈냈어요. 정말 무일푼이었던 소년이